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업과 우리가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공부하던 것이 이제 760번대인 그 계산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계산에 69번 마지막 번호까지 이제 그 돌아봤었는데 잠시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피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760번대에 해당하는 60에서 69번까지의 그런 그 카드 해시태그가 적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놨어요. 우선 이 카드를 보시고 각각 그 계산에서 해당되는 지역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60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였었죠? 한갑잔치를 열은 곳이 한은사 기념관 한은사 기념관이라고 했어요. 한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1리 저기 최초로 이게 일을 연속곡 작가. 맞아요. 최초로 일일 연속곡 작가로 이제 그 서울대를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그 극본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런 그 호평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음, 드라마 작가로 이제 등단을 하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은사 기념관이 바로 여기 60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은사가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스토리를 엮은 거죠. 한은사라고 하는 작가가 한갑잔치를 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거기 장소를 기억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일도를 들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 있어요. 괴산에서. 본 학생 군사학교. 육군 학생 군사학교. 그래서 군사학교. 또 우리 더 익숙한 그 용어로는 영어인데 ROTC. ROTC라고 그래서 학사장교 양성하는 그런 그 대학에서 뭐랄까 장교들을 양성하게 하니까 문무를 겸한 그런 그 인재들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다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이게 그 장교로 임관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게 이제 ROTC인데 그 육군 학생 군사학교가 바로 그 괴산에 있는 거죠.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61번. 네, 76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동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주유통센터. 괴산 고추유통센터. 더 우리가 더 인상적으로 남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네, 괴산 국민 가마솥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괴산 국민 가마솥은 정말 국민들 다 같이 한솥밥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 실패한 그런 행정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62번. 762번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3빌딩 해시태그가 있네요. 63빌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에 큰 벽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워크숍을 왔어요. 어디일까요? 올갱이 마을. 음, 예, 두녀 올갱이 마을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다음 63빌딩에 있는 직원들이 워크숍을 와서 지금 먹었던 음식이 뭘까요? 올갱이 해장국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었겠죠? 예, 여기 이제 그 올갱이가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그 마을을 그래서 소개할 때 그 마을 입구에 올갱이 그 그림이 이게 그 스페이스. 붙어 있는 거죠. 바위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깨끗한 곳에 이제 서식하는 것이 그 올갱이잖아요. 이게 괴산 지역이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이 청정 지역인 또 그 자연적인 것도 잘 보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건강 같은 거 치료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휴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충북이에요. 충북에서도 이제 여기 괴산 지역에 우리가 여기 지금 10개 지역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휴양차, 건강회복차, 이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을 찾아서 온 곳이 여기서 어딜까요? 요즘에 환경이 많이 맞아요. 네. 계산 산막길도 있지만 계산 산막길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여기 아토피 마지막에 있는 학교. 예 아토피 학교라는 걸 우리가 했었죠. 네. 아토피 학교. 해밀턴이라고 하는 아토피 학교를 운영을 하죠. 근데 그 해밀턴 학교는 전에 그림 보여드렸지만 그런 집이라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자연 친화적이죠.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인공적인 그런 그 화학 그런 제품들을 쓰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집도 짓고 뭐 이런 가지 시설도 만들어 놓고 해갖고 여기에 와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이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토피라고 하는 게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런 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기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해밀턴 아토피 학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69번. 예, 769번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육군사관학교, 그 이육사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갔던 곳이 있어요. 이화령 휴게소. 이화령 휴게소라고, 백두대간에 가장 높은 그런 정상에 휴게소가 있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학생들하고 이육사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그냥 걸어 올라갔을까요? 여기 자전거 타고 왔어요. 예. 자전거. 자전거, 이게 산악자전거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백두대간 인증샷 찍으려고. 인증샷을 하려고. 예, 그것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장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붙여진 스토리인데, 그 백두대간의 그 이화령 휴게소에서 이제 잠시 이제 그런 인증샷을 하겠죠. 예, 거기까지 내가 이렇게 왔노라. 그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떤 훈련을 위해서 한 건데, 그 자전거로 아마 산악 자전거 타거나 뭐 이런 그런 훈련들, 급기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이화령 휴게소가? 764번. 네, 764번이에요. 육군사관학교하고 연관시켜서 기억하시면 거기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서 유고에서부터 사람들이 관광을 왔어요. 예산 그곳이 한지박물관. 예, 예산에서 나오는 한지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유고에서부터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거기가 바로 예산 한지박물관인데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765번. 76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6이네요. 66의 해시태그는 오멘 666 해갖고 오멘 666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세요? 공포영화. 공포영화. 공포영화를 떠올리죠. 자, 그래서 괴기스러운 그런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수옥정 관광지. 수옥정 관광지라고 해갖고, 또 거기에 같이 있는 곳이 이화여대 수련관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화여대 수련관, 이제 각 대학에서 자기네들 그 학생들 뭐 이런 캠프 같은 걸 위해서 수련관 같은 것도 지으는데 여기에 그 산에 이제 이화여대에서 지은 그런 그 수련관이 있어요. 낮에는 이제 그 수옥정 관광지니까 거기 워터파크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물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여름철 밤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낮 동안에 그런 것들 더위를 쉬고 그러니까 그 숙소에 돌아와서 이런 그 공포 영화를 본 거죠.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66번. 76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치원을 만든 곳이 있어요. 괴산에서. 산막이 괴산 산막이 산막이 예길, 네, 여기에 유치원이 생겼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또 같이 따라온 어린이들을 따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유치원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판을 버려놓은 곳이 있어요. 암송시할 유적지. 예, 우암 송시열 유적지죠. 유적지. 예, 송시열 그 예, 지난 시간에 하다가 그 대전에 동구에 동춘당 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 근데 거기는 그 우암 송시열 선생님보다도 송중기 선생님이 있던가요? 이기수 선생님? 네. 예, 송중기 네, 씨. 그래서 예, 그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유생들이 송시열 선생님하고 유생들하고 송시열 선생님하고 같이 윷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송시열 선생님 유적지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화양부곡이라는 거 있어요. 화양부곡 하니까 그 9개의 유명한 그런 그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계곡도 되고 어떤 그 건물까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곳이 바로 화양부곡인데 그 화양부곡에 대한 건 제가 그 블로그에다 이렇게 쭉 썼는데 그 부분을 좀 다루진 않았지만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육군들이 있는 육군들이 막 물고 나오면 서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했던 그 장소가 해밀턴 예, 아토피학교. 아토피학교 해밀턴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769번. 네, 769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68번에 유탄을 버리고 여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우암 송시열 사석지이면서 거기에 유명한 화양부곡이 있다 그랬죠. 네, 화양부곡은 중국의 그 무의부곡을 같이 이제 모방해갖고 만들어진 그런 곳이에요. 이게 명칭 같은 걸 그 중국 걸 갖다 많이 인용을 했어요. 우리 그 적벽가라고 하는 저기 뭐야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있는데 이 적벽은 원래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적인데 그것들을 우리나라에도 그냥 갖다가 이렇게 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남 하순에 가면은 하순 적벽 해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그 적벽을 생각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연상해서 이렇게 좀 붙여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화양 부곡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무의부곡을 연상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9개의 그런 그 물짜기, 또 계곡, 어떤 그 바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9개 그 유명한 곳이 있는데 자, 그 9개니까 우리 여기서 보자면은 0번부터 9번까지니까 이게 실제로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 10개. 네, 10개죠. 근데 10개에서 이제 9개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전에 그 과외를 10개 공부하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네. 예, 과일 10개 기억할 때 이거에 넣어서 이렇게 기억하듯이 하얀 구곡도 여기다 넣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려고 보니까 이 0은 좀 빼고 1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1부터. 자, 그래서, 하얀 구곡에서 첫 번째, 여기 그 1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금메달, 뭐 1등 이런 것들을 연상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화양 굴곡 중에서 첫 번째로 1등인 아주 그거는 그 계곡이 어디냐? 이거 잠깐 그 블로그 쓴 것을 좀 보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공유중지를 해야 되나요? 잠깐만 그게 지금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뭐가 나와요? 그냥 빵집하고 금메달 1번. 아, 그거만 나와요?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냥 화면 나오나요? 네, 선생님 나와요. 네네. 잠깐만요. 공유가. 자, 지금은 제가 쓴 그 블로그가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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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내비게이션 기억법 728 무형 청취율이죠. 예, 하얀 구곡이라 해서 이렇게 얘가 왜 768번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여기다 쭉 적어놨어요. 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그림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생들과 윷놀이야. 한바탕 윷놀이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공지능한테 그려보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지금 윷놀이 하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지금 나왔어요. 유생들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죠. 유생들과 송시열 선생과 경전을 논하는 에 유생들과 한바탕 윷놀이 하는 걸 상상해 보자고 그러고서 이제 그걸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억지스러운 이야기 아니냐고요? 이게 768번이 우암 송시열 유적지와 화양 구곡인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었는데요. 자, 그래서 화양 구곡에 대해서 이제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두면 정말 굉장한 그런 뭐랄까 교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이 화양 구곡에 와서 이제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얘기 말씀드렸어요. 조선 중기에 이 송시열 선생님이 산수를 사랑해서 이곳에 응거한 곳인데 중국의 구곡을 모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9개의 그런 그 계곡과 또는 유명한 그런 곳을 만든 곳이죠. 그래서 하양 제1곡은 경천벽이에요. 여기 지금 한자로 써놨는데 하늘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듯해서 경천벽이라고 했다고 한다는 거죠. 1곡에. 1곡이니까 우리가 해시태그 뭐를 생각하면 돼요? 금메달? 예, 금메달.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이 계곡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데가 하양 1곡이에요. 경천벽에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떠받들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경천벽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2곡은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이거 영이. 영이죠. 서울에서 온 영이에요. 서울에서 온 영이가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가는데 여기는 이름이 운영담이에요. 이 한글로 쓴 것보다 한자를 쓴 걸 볼 때 우리가 더 기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한자가 그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여기 구로 문자예요. 그리고 이게 그림자 영자예요. 그리고 물 담자고 그러니까 구름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그 물이에요. 이게 웅덩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
저기 천지연, 백록담 이러잖아요. 네. 예, 연못 이름 할 적에. 백두산이 천지연인가요? 네. 예. 그리고 한라산에 백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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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마 천지연하고 담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연못이거든요. 근데 이 연못은 구름에 그런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 밑에 이렇게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갖다가 운영담이라고 해야 돼요. 구름이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런 그 연못. 여기 누가 갔다고요? 정시현 선생님하고. 영희가 갔다고, 영희가. 그래서 하양 이곡이요, 이곡. 그러니까 이를 두 번째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세 번째. 항상. 예,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또는 산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는 한자로 쓴 거 볼까요? 읍궁암이에요. 이게 운다는 거죠. 읍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팔궁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렇게 좀 보면 숭시열 선생님이 이제 왕들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높은 선비이셨는데 이 가르쳤던 그 임금이 효정이에요. 그러니까 효정한테 보자면 송시열 선생님이 스승인 거죠. 근데 이제 송시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효정이 뭐예요? 제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였던 임금 효정이 죽자 이제 이렇게 제자가 죽어서 매일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매일 새벽마다 이 바위에 올라서 엎드려 통곡했다. 그래서 여기 읍자가 이렇게 읍했다, 울었다라는 표현을 임금들이 울은 거는 그냥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죠.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용어들을 예전에는 임금님이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듯이 여기도 이제 하양 삼국은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읍궁암이에요. 네. 삼국이니까 여기서 누가 저기 읍한 거예요? 정시현 선생님. 네, 송시열 선생님이 그랬는데 우리 히스테리로 생각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읍궁암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양 사국은 금사단이라고 했어요. 쇠금자에다가 이게 모래살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맑은 물 속에 보이는 모래가 금사라기 같다 해서 금사라기. 그러니까 모래가 막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부분들 보이시죠? 바닷가 그 모래사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를 갖다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금사라기 같다고 해서. 그럼 여기 금사라기 같은 이곳에 누가 온 거예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 공무원 상한학교 학생. 그렇죠.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님만 물론 그 관계대에 나왔지만 우리가 해시태그하고 연관해서 여기를 장소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누가 간 거예요? 공무원 상한학교.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아마 훈련 받으러 여기로 갔나 봐요. 갔는데 거기 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곳이 마치 물속에 모래가 금사라기 같이 보이던 그런 장소였던가 봐요.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금사담. 예, 예. 세 금자에다가 모래사자. 자,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에 화양 제5곡은 다섯 번째 골짜기는 첨성대라고 했어요. 이 첨성대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경주에 있죠. 네. 경주에 이제 그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고 여기인 것 같은데 올라가서 네. 성진을 관측할 수 있다 해서 첨성대라고 했대요. 성진. 이게 별하고 그 별의 그 자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자가 아마 별성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그런 그 누각 같은. 자, 여기는 누가 갔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 네, 맞아요. 엘리자베스 그렇게 기억하셔야지 더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들이나 또는 영국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실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첨성대하면 물론 경주가 유명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못지않은 그와 같은 경관을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도 방문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오곡을 기억을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곡은 이름이 뭐라고요? 첨성대. 네, 첨성대.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화양 제6곡. 6곡은 여기 보니까 능운대요. 구름을 갖다가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뭐랄까, 곳인데, 큰 바위가 시냇가에 우뚝 솟아 그 높이가 구름을 찌를 듯 해서 능운대라고 했대요. 이 바위가 엄청나게 큰가 봐요. 이렇게 나와서는 잘 모르는데, 이게 먼 데서 볼 때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6곡이니까 여기 해시태그는 뭐예요? 공육이. 네, 공유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육이가 네, 공유기가 설치돼서 높은 곳에다가
네네. 그 구름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은 데다가 거기다 공유기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알리거나 뭐 했겠죠. 자, 거기가 6곡 능은대예요. 그 다음에 7곡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7은? 007. 007 영화 찍는 거 있죠. 제임스 본드랑 그 손흥민 뭐 이런 손흥민. 그 같이 인물들이 나와서 영화를 찍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곡에는 와룡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와자가 눕는다는 뜻이죠. 이게 용은 용용자. 금년이 무슨 해예요? 용. 청룡의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신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년. 그래서 이 용은 용용자 쓰기도 하고 뭐 진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용이 누워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바위라고 해서 이렇게 와룡암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와룡암을 배경으로 뭘 하는 거예요? 007. 영화를 찍는 거예요. 영화를 찍어요. 제임스 본드하고 손흥민이 나와서 이 와룡암을 무대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이게 아마 와룡암인가 봐요. 용이 길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고 길이가 길인데 이게 리을자가 빠졌네요.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와룡암이다. 용이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용이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와룡암이에요. 와룡암인데 몇 곡이에요? 하양 네, 7곡. 칠곡. 7곡에. 예, 거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거기서 영화를 영화를 찍었다. 영화를 찍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곡이에요. 8곡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또라면. 팔도라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팔도라면과 어떻게 연관을 짓나 보세요. 학소대예요. 학자는 학학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둥지소라고 할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정자예요. 바위산 위에 낙낙장소에 오랜 성상의 인의를 간직한 지 여기저기 서 있는데 이 옛날에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이게 소라는 게 그 집 짓는다는 얘기죠. 새끼를 쳤다 해서 학소대라 하였다는 거죠. 여기가 그 학소대의 모양인데 여기서 학들이 뭐를 먹어요? 팔도라면 먹어요.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양 8곡.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양 9곡. 자, 해시태그가 뭐예요? 영구. 영구죠, 영구. 또는 공구상가, 뭐 이렇게. 공구상가. 근데 우리는 이제 영구라고 하는 인물을 알으니까 그냥 그 영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연상 짓기가 어렵긴 한데, 제가 이거 한자로 이거를 찾기는 어떻게 찾아서 썼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파고 또는 어떤 데는 파천이라고도 나오는데, 개울 복간에 흰 바위가 펼쳐져 있는데, 티 없는 그 옥반과 같다가 굉장히 널널한 흰 바위인가 봐요. 여기에 그런 이제 장소를 우리가 하양 구곡으로 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구하고 이 파곳, 곧 장산곤, 뭐 무슨, 우리 또 뭐가 있을까? 고치. 이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장산곤. 그 해미곶? 해미곶.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 호미곶. 호미곶. 네,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그 지형 중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곳이 이제 곳이죠. 곳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곳은 이제 그런 거 다 같은 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옥반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준 곳이 마지막 하양 부곡이에요. 여기에 누가 왔어요? 영구. 영구가 널널하게 흰 바위에 펼쳐진 여곳에서 막 순진무구하게 뛰어놀겠죠. 영구 없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양 부곡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9개의 그 부곡을 봤어요. 그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1곡은 어디예요? 영천벽. 경천벽이었어요. 5곡은? 5곡은 첨성대. 첨성대였어요. 그 다음에 7곡은? 7곡은 와룡암이에요. 7곡 하면 딱 이제 영화 찍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곡은요? 금사담. 네, 금사담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마치 뭐 같은 거예요, 물이? 거기에 백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물에 모래가 마치 금가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연못 이런 것을 본 거죠. 거기가 금사단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효종이 죽자 그 승철 선생님께서 막 울었던 곳이 있어요. 읍궁암. 팔공자서 그렇죠? 예, 거기가 몇 곡이에요? 하양 제3곡. 3곡이었었어요. 그래서 3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예, 김영삼 대통령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얀 국어 오늘 아침에 보느라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특징이 번호하고 그 장수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0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0에서부터 99번까지인데 그 중에 일부인 첫 단계인 그 0부터 9까지를 활용해가지고 하얀 국어를 공부를 해봤어요. 0은 빼놓고 1부터 시작했죠. 네. 네. 가장 1등인 게 어떤 거였어요? 금메달까지. 금메달. 그 화양 금메달에서 경천벽. 경천벽이죠. 하늘을 찌를 듯해서 그렇게 높이 정말 그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계곡이었었어요. 경천벽.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